오늘부터 이틀간 민주당에서는 텃밭인 호남에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극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체제가 아니죠. 다양한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 경선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 좀 민망스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엄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일극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의원님이 1등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제일 그 일의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전이거든요.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별로 큰 실수 없이 해보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호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만큼 호남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최고위 8명의 후보 중 민영배 단 1명만이 지역 후보입니다. 추적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팀을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추적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잘 쫓아오길래 그렇게 찔끔찔끔 쫓아오지 말고 쫓아올 거면 확 뒤집어라 빨리.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는 워낙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큰 관심도는 좀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건 이제 수석 최고위원회 누가 되느냐, 그리고 당선권에 누구까지 포함이 될까, 꼴찌는 누가 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호남에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순위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표에서 1등 후보가 34,000표 정도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등 후보가 3만 표 조금 넘는 정도의 수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남에 지금 몇 이번 호남에 37만 표가 있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간의 어떤 투표율이 30% 초반대니까 10만 명 이상, 10만 표 이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RS는 나중에 이제 뭐 엎어지겠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1등과 2등의 순위가 굉장히 격차가 낮게 지금 4,000표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5등하고 6등 하는 후보가 100여 표 지금 남짓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도 그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호남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게임을 결정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수도권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호남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마지막 선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김민석 의원이 조금 후순위에 있었다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딱 밀어주고 나서부터 확 올라갔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봉주 후보가 아직은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명심이 곧 당심이다. 당심이 곧 명심이다. 이 수식 공식이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기대하건 바는 김민석 의원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가시밭길도 걸어왔지만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이신 분이고 좀 안정감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1등 최고위원이 되면 아마도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여당을 상대하고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좀 단일화된 어떤 목소리나 이런 걸 세련되게 모아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몇 면을 좀 보면은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어요. 원내대표도 또 친윤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장악을 했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숫자의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와 몇몇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견제가 된단 말이에요. 일방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거는 견제 세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는가,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뭔가 솔선해서 선보일 수 있는 정당 체제의 기본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2기 지도부,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민주당 2기 지도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90%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30% 초반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이 거죠.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낮냐? 저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소위 지난 총선 때 우리 밀어줄 만큼 다 밀어줬다. 다 했는데 이재명 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식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이번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증을 한 시간이 없었어요. 네. 기회가 입증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로서 밀어줄 만큼 밀어줬는데 예.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지난 공천 국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니들이 잘하면 대선 때까지 쭉 계속 밀어줄 것이고 혹시 잘못하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에 들어있는 함이라고 봐요.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그렇게 정말 내전을 벌였는데 그런 내전을 벌이고 권력 싸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동무대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나 정당 지지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낮게 나오느냐? 물론 과거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분화된 측면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저 이런 거라고 봐요. 지난 총선 때 밀어줄 만큼 밀어줬는데 이제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 또 당원들은 민주당 지지층은 이번 국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예.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네. 이 부분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지도부가 알아야 된다고. 이채구 의원님은 지금 네. 박 교수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좋아할 때가 아니라 굉장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거든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장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뭐 확장이 아니더라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으로서 제가 20년 지금 뭐 젊은 정치인이지만 20년 당에 있으면서요. 이렇게까지 통합되고 단합된 정당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통합 단합이 아니고 다양성이 부족하고 견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열을 촉진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된 목소리로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 단합과 분열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저렇게 단합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민주당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상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네들은 분열 요소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네. 야당은 분열 요소가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일극 체제라는 비판밖에 할 수가 없는 독재 체제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역으로 어쨌든 분열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도 제대로 못 챙기죠. 외교 제대로 못 챙기죠.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가면 명품병 쇼핑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게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엔 대항해 내는 지금 이 시기를 견디고 대신 어쨌든 이번에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다양한 목소리들 결국 그것이 더 확장돼서 결국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 지점에서의 제대로 된 소구력을 못 보여주게 되면 그거는 다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려면 하여튼간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아주 그냥 꽝꽝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막 두려워가지고 민주당이 두려워가지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얘기도 듣고 아마 그런다. 그런 이제 뜻이라고 하네요. 그런 걸 두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목표가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는 정의로우니까 나머지 수단 다 우리가 정당할 수 있어. 우리는 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설령 우리가 정말 말하자면 그 다양성도 없고 민주성도 없는 정당이라도 다 우리 명분 가능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극이지만 체제가 아니라고 저거는 손바닥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 체제는 아니죠. 일극 정당 맞죠. 일극 정당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가 오히려 지금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럴수록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입니다. 더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금 왜 최고위원들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옆에 해달라고 하느냐. 예. 간단합니다. 지금 당이 이재명 당으로 됐다는 거는 수치로도 증명되는 게 예. 2016년에 권리당원 숫자가 17년에 권리당원 숫자가 356만 명이었는데 네. 2006년 만에 511만 명 됩니다. 근데 156만 명이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이 중 절반이 수도권, 특히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텃밭이죠. 그래서 지금 호남은 오히려 줄었어요. 권리당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든 지금의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민주당의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일극이지만 제 체제가 아니라는 여유를 부리는데 실제 저 말이야말로 지금 그러면 5명의 최고위원들이 단 한 명의 하나의 목소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듭시다. 그러면 이게 대선 기획단이지 최고위원회입니까?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께서는 혹시 민주당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맞죠? 일극 체제가 아니고 일극 생태계예요. 비명은 지금 거의 다 멸종하다시피 해서 보호해야 될 희귀종이 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극 체제는 아니고 일극 생태계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쪽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에 대한 복수신 아니, 건 그 최고위원회에 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죠. 4등을 달리고 있던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은 왜 이렇게 안 나와? 한마디를 딱 하니까 지금 4등에서 2등까지 치고 올라왔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전북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1위가 되거나 1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난 총선 때 서대문 경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당시 3등 안에 들었던 성키훈 전 정치회기 부의장을 부자연스럽게 탈락을 시키고 4등을 올려서 그 4등 했던 후보가 결국 경선에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 4등이 1등 되는 일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일극 생태계라고밖에는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종부세 뭐 완화 내지 폐지 또는 이제 금투세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태도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혹시 뭐 3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릴까요? 반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나 금투세에 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은 존재하는데 조명받지 못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체제 혼자만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런 지점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